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 수, 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장의 강한 반등으로 우리 장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니까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시장의 위치이니만큼 두 종목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 불가하니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요일에 같이 공략했던 두 종목의 경우에도 당일 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드렸으니 일부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부터 이제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의 흐름부터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미국 증시는 전일 과도한 낙폭을 딛고 반등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단발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448.23포인트 상승한 34,870.16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48.73포인트 오른 4,369.5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2.23포인트 오른 14,701.92포인트를 기록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는 이날 모두 견고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과 그에 따른 국채 수익률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두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전일 1.3% 하향 돌파하였으며 이날 성장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5bp 이상 올라서 1.35%대로 올라섰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을 매수해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통 금리 하락은 기술주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또 금리 하락이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라면 증시 전반의 심리가 악화되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움직임과 그에 따른 봉쇄 조치 가능성을 주시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동성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또 이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에 대응해서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을 오는 15일부터 0.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내리는 것은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2.82포인트 하락한 16.18을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을 체크하도록 할 건데 또 먼저 차트 보기 전에 오늘 미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공략 예정이니까 지금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은 김세성의 수익 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는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요일날 공략했던 두 종목의 경우에도 당일날 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고 일부 보유 중입니다. 확인은 노란 톡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종목 같이 공략할 예정이니까 꼭 수익에 여러분들도 같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면서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볼 건데 나스닥은 이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추세적인 흐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력주처럼 급등한 이후에 이 변곡 자리, 이 자리가 꽤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에너지를 응축한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돌파, 13,750을 돌파. 지금 차트는 선물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업종 지수와는 약간의 지수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숫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물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변곡 위치에서 이렇게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세력주와 같은 흐름인데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에너지가 하락 이후에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재차 돌파돼서 가고 있다. 지금도 이때 4월 말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위치예요. 이 위치가 같은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다? 최소한 여기처럼 상부 이쪽에서 박스 흐름을 지속되는 흐름이 나오거나,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거나 하다못해 기준 가격이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지금 그런 부러지는 가격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부러지는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저점 부분이 14,500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면 14,500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강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 차트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삼각 패턴, 에너지가 응축한 삼각 패턴 이후에 지난 3, 4월에 그죠? 돌파되면서 좀 강하게 갔고요. 다시 5월, 6월에 에너지를 응축한 흐름에서 6월 말부터 7월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 하지만 상승 세경이다 보니까 나중에 부러지게 되면 하락으로 갈 여지는 있는데 그 기준은 14,500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상승이고 14,500이 깨지면 약간 그때부터는 또 재차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S&P 500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뭐다? 아직까지 이런 흐름에서의 강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S&P 500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뭐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62평이고요. 빨간색 선이 22평인데 하다못해 모든 종목들, 시장들 자체가 지금 22평도 깨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S&P 500도 일단은 강한 흐름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자. 단 이제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했다가도 세게 아직 못 가고 약간 조정이 또 들어왔다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윗부분에서의 공략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ETF를 참고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다시 4,200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경우가 좋겠다. ETF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조정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4,20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약간 의심을 해볼 만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상승의 흐름을 포기하려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점을 깨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돌파 이후에 조정,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재차 헤드앤숄더로 해서 깨지는 흐름이 나와야 시장의 하락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라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은 다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계속 세 지수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금요일 날 선방을 해서 강하게 돌파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윗꼭지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우가 만약에 이 저항선이라든지 지난번에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세 지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빨리 돌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34,980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고점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다우도 여전히 강세. 다우는 가장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 자리,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에서 변곡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세 지수 중에 가장 이평선이 응집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이 나온다. 에너지가 변곡 자리에서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냐? 34,000이죠. 34,000이 연속으로 지금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도 34,000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도 34,000이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가격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지수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기준 가격을 34,000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품을 볼 건데요. 상품을 또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그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에서 김세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공략할 종목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강하게 갈 가능성, 미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꼭 들어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도 꼭 들어오셔라 강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두 종목 5% 이상에서 당일 수익 챙겨드리고 또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두 종목 같이 공략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오세요. 바로 제 멘트 듣고 귀로는 제 멘트를 들으시고 손으로는 노란톡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두 종목 같이 저랑 공략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은 골드를 또 봐야 되는데 골드, 실버를 봐야 되죠. 실버 일단 먼저 보고 제가 골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횡보, 그죠? 27달러를 못 넘고 이렇게 박스를 옆으로 기고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선을 긋고 박스를 지워보면, 그죠? 27달러 그리고 25.5달러 사이에서 당분간은 박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올라가면 27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 25달러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파나 이탈 시에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추격하는 매매,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7달러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번 따라붙어 보는 것도 좋겠고요. 25.5달러가 깨진다 하면 여러분들도 공격적으로 다시 매도 흐름으로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구간은 어떤 구간하고 비슷한 구간이냐면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 구간하고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서 구간을 보면 24달러를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26달러죠. 26달러를 여기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이탈 시 매도, 돌파 시 매수 이렇게 되는 흐름인데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돌파 시 따라가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자리 다 지금 박스나 삼각을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탈 시 매도를 치시면 이 정도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거니까 또다시 박스입니다. 또다시 실버가 박스니까 돌파 시에 매수로 따라가시거나 이탈 시에 매도로 따라가셔가지고 최소한 1달러 정도의 수익은 지금 보이는 구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셔가지고 실버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보세요. 지금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또 수익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25, 1750 그죠? 이 사이에서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데 여기도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박스를 한번 지어볼게요. 박스를 이렇게 한번 지어보면 그렇죠? 이 사이에서 조금 약간 큰 박스를 그리고 있다. 이런 구간은 이런 구간하고 비슷하다. 그죠? 박스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박스 앤드 삼각 그리고 쌍바닥을 해서 돌파되는 흐름이죠. 돌파되는 흐름에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오른쪽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이런 W자를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런 박스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750이 깨지면 여전히 이탈 시의 매도 전략 유효하고요. 1825가 돌파되면 여전히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스위칭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하고 매도를 따라가셔도 되고 근데 스위칭이 잘 안 대응하시는 분은 이 기간은 무포로 있다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가서 대응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물 매도 전략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골드, 오일, 골드하고 실버. 그 다음에는 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계속 보시고 계시겠지만 종목들 중에 골드, 은, 그러니까 골드, 실버,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변곡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상승이나 하락 이후에 지금 약간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골드가 아니라 구리도 이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탈 시에는 여전히 매도가 가능한 위치고요. 돌파 시에는 매수가 또 가능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드, 실버, 구리가 다 지금 변곡 자리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보면 오일을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일도 지금 고점에서 지수와 같이 다우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회의도 무산돼서 언제 열릴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지금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오일이에요. 고점 부근에서 참고하셔서 큰 박스가 이렇게 지금 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락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죠. 여러분들 다시 이 구간에서 박스 흐름에서 조만간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가격대가 나중에 하락하는 흐름에서는 70.67이 깨지는, 돌파하는 흐름에서는 70.75가 돌파하는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치가 높다 보니까 굳이 돌파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이후에 이탈 시 매도로 스위칭하는 전략 괜찮아 보이니까 그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빅스 보겠습니다. 공포지수라고 하기도 하고 변동성 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바닥에서 3번의 지지가 나왔다. 그죠? 그리고 고점에서도 이렇게 3번의 저항을 맞고 있는데 저항은 조금 더 많이 맞고 있죠. 이렇게.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하락으로 가려면은 어떤 지수를 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최소한 22.5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20이 넘어가갖고 종가상으로 되면 이 구간부터는 의심을 조금씩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빠지는 거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빅스 지수가 22.5 이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조금 더 의심을 해보려고 한다면 이 가격대가 넘어가야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락으로 갈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도 강한 저항대선이 계속 있어요. 이걸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럼 이 모든 매물대를 다 돌파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지수를 종목으로 본다면 그죠? 이 강한 매물대를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야 상승으로 갈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가려면 멀었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계속 갈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은 종목 잠깐 볼게요. 종목 보고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볼 건데 종목을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죠? 삼각 이후에 약간의 저항 700달러의 부분에 강력한 저항을 지금 못 뚫고 있죠. 못 뚫고 있는데 조정 시에 재차 박스를 기간 조정으로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700달러 넘어갈 때보다는 오히려 돌파 매매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다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에 밑단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돌파 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추천. 차라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단에 밑단에 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애플 볼게요. 애플 나스닥 시장이 종목처럼 세력주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플 역시 세력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애플 역시 5위평, 12평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계속 세력주처럼 가고 있으니까 애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걱정 없이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저런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애플은 지금 이런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지금 애플의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인데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이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떨어진다고 바로 사시지 마시고 떨어졌다가 재차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재차 박스 구간에서 정곡을 줄 때 매집하거나 아니면 돌파 시에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한 번에 실는 그죠?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거나 돌파될 때 한 번에 물량을 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괜찮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닷컴까지만 보고 해외 시장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렇게 전국 이후에 공통점이 있어요. 종목들이 뭐 테슬라나 아마존닷컴은 애플이나 변곡 이후에 그죠? 중요한 자리를 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는 것도 초반에 변곡 이후에 초입에는 추격을 매수를 해서도 되지만 이미 날아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매도 자리, 익절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외 시장 한번 봐드렸는데 해외 시장 이후에 국내 시장을 잠시 후에 볼 건데요. 국내 시장 들어가기 전에 노란톡에서 김재성 대표 검색하셔가지고 입장하시고요. 또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잠시 쉬는 동안 여러분들 바로 지금 입장하시고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손으로는 뭐다 바로 검색하셔가지고 노란톡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국내 시장 및 국내 중요한 업종 그리고 종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대표의 수익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내 시장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시장을 보는 사이에 귀로는 제 음성을 들으시고 손으로는 노란톡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장의 강한 반등으로 우리 장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란 얘기 아까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에요. 꼭 입장하셔가지고 노란톡에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매우 시장이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두 종목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는 동안에만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에도 같이 공략했던 종목이 두 종목도 당일 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챙겨드리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 중이니까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종목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이제 목요일날 얘기죠.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속 경제 둔화 우려 등의 하락을 했고요. 유럽 주요 국가 증시도 인플레이션 및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등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245.52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으며 장중 고점에서 출발한 지수는 다시 낙폭을 빠르게 확대해서 오전 중에 3188.80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장 후반 낙폭을 더욱 수세해서 결국은 3217.9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6월 9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죠.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고요. 또한 중국 정부의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린 기급 준비율 인하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기름을 부은 격이 돼서 증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했고요. 지수 하락을 이끈 주요한 요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도를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1031.78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으며 장중 고점으로 출발한 지수 두 지수 모두 다 장중 시가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장 후반 낙폭을 축소해서 그래도 1028.9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특이하게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해서 낙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또 월물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그죠? 풋옵션이 저가 대비 8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변동성이 첫날 월물 첫 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이번 달 약간의 시장이 변동할 여지가 있다. 참고하셔야 돼요. 옵션이 먼저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1원 상승한 349.1원을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를수록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에 다시 1140원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외인의 매수세 유입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볼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보면서 시장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걸 종목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강하게 22평을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자리에서는 22평을 62평을 지지로 올라왔던 종목이 시장을 종목으로 지금 보시면 그죠? 올라왔던 종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재차 22평이 깨지더라. 그죠? 위쪽에서 삼각의 흐름이 나와지면서 변곡 자리에서 하락을 하는데 22평이 깨졌어요. 22평이 깨지면서 강한 음봉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실 건데 강한 음봉으로 떨어졌죠. 종가 저가로 떨어진 다음에 재차 62평까지 한 번에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을 종목으로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랫꼬리가 일단 달려서 올라와서 종가상으로는 62평까지 얹어놓은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다음 행보가 중요하겠죠. 오늘 아랫꼬리가 달려서 올라왔다. 금요일날 아랫꼬리가 달려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오늘 3230에서 50 이 언저리에서는 놀아줘야 돼요. 이따가 또 여러분들이 시장을 체크하셔야 되겠지만 이 언저리에서 놀아주는 흐름이 나와야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의 변곡 자리는 최소한 이 분홍색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나머지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8월 정도 뭐 조금 빠르면 8월 아니면은 8월 말 9월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그죠? 핑크 선이 이렇게 122평이고요. 60선이 이렇게 옆으로 눕고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파란색 선은 12평. 여기 의자로 적혀 있는 것 보시면 돼요, 같이.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와요. 그렇죠? 여기처럼 모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데 이 핑크 선이 되게 중요해요. 122평이 모여주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자리, 변곡 자리.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에서도 핑크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계속. 그죠? 쭉 앞에서 봤을 때 핑크 자리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핑크 자리까지 모여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변곡 자리라든가 이평선의 밀집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핑크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8월, 9월이 시장의 대변곡이 올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이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다 이평선 밀집, 그죠? 이평선 밀집에 여기 패턴. 첫 번째 이평선도 다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여기서 또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각이 그런 중요한 변곡 자리. 여기서 시장이 상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에서 조금 조정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도 22평이라든지 여기서 반등의 매수세가 나와서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지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4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여전히 강한 부분이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서 아랫꼬리가 이제 달린 자리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불행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참고로 하셔야 되겠고 이 자리 아랫꼬리가 달린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의 조정,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밀려. 그러면은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니까 지금도 그런 흐름은 여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최소한 아랫꼬리가 달린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선물 볼게요. 선물을 보는데 선물이 이미 먼저 변곡을 만들어 가고 있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약해서 62평도 깨지고 122평까지 내려와서 그죠? 122평에서 지지된 흐름이 보였어요. 코스피보다는 선물이 지금 변곡을 빨리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코스피보다 선물이 빨리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에 변곡 자리가 와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선물 매매를 하시든 옵션 매매를 하시든 주식하시는 분들도 지수가 변곡 자리에 온다는 얘기는 종목도 영향을 받습니다. 종목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리고 9월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슈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월, 9월 현재는 변곡 예정입니다.
달러 뽑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가 돌파돼서 1150원까지 가고 있는데 개차 1140원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야, 박스 때문에 안 보이죠? 지우고 보면 1140원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야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외인은 당분간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1150원을 오히려 넘어가서 지난번 고점까지 1160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외인 매수세는 기대하기 어렵고 약간의 비중 축소, 주식 비중 축소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체크하기 전에 노란톡에서 김재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 검색하시거나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장의 강한 반등으로 우리 장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시장의 위치예요. 시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미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장의 위치니만큼 두 종목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강한 종목으로 두 종목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손으로는 노란톡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되고 있는 동안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금요일날 같이 공략했던 두 종목, 제가 금요일날도 중요한 날이다, 들어오셔라, 두 종목 같이 공략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금요일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바로 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일부 챙겨드리고 일부는 또 보유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어제 상한가 및 급등 종목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강한 업종은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업종, 그리고 뭐 치료제 관련, 그리고 백신 관련, 음압병실, 음압구급차, 음압병실은 GH 신소재 이런 부분이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음압병실, 음압구급차 관련주가 많이 갔고요. 원격진료 관련주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차트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간 종목 중에는 이제 이런 종목이 있어요. 큐로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죠? 큐로컴이라는 종목이 갔는데 왜 갔느냐? 큐로컴이 이제 전날 자회사 스마전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약 개발 사업에 대상 과제 선정이 됐다라는 이유가 밝혀지면서 자회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큐로컴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바닥이죠.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쵸, 저항선을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응집되면서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큐로컴 이렇게 해서 강하게 상승이 갔다. 단기 저항으로는 1,800원이나 뭐 2,000원 정도 이렇게 저항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2,000원 정도 가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또 지엔코, 큐로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뭐 지엔코나 큐로홀딩스가 있는데 지엔코는 큐로컴의 계열사고요. 큐로컴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엔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엔코. 이 지엔코가 그리고 큐로홀딩스 또 이 부분은 뭐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면 큐로의 사회이사, 큐로컴 큐로홀딩스 그 같이 있는 큐로의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시 및 사법연수원 동기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인맥 관련주로도 또 엮여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엔코 보겠습니다. 지엔코도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지엔코도 상한가를 갔는데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지엔코 하면 어떤 종목인가. 과거에도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적이 있어요. 2016년, 2017년 한번 볼게요. 왜 과거의 이력을 봐야 되냐면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듯이 종목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주 날아갔던 종목이 날아가지 과거에 안 날아갔던 종목, 상한가를 한 번도 안 갔던 종목은 웬만하면 상한가를 가거나 강하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의 과거 이력을 쭉 봐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인 거고요. 이 종목은 옛날에도 대선 관련 인맥주로 엮였던 적이 있다. 그래서 얼마부터 이 가격대부터 1,500원대부터 이 종목이 9,0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그 사이에
왜 올라갔냐?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한다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 주였는데, 외조카죠. 외조카가 이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인맥 관련주로 해서 대선 테마로 엮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앤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뭐 1차로 상승했다가 다시 갔다가 조정도 3차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좀 슬금슬금 이제 세력들이 털고 내려오면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한가, 점하를 맞고 하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3시 반 이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권 도전에 포기하겠다, 출마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종목들이 다 빠졌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정치를 오래 하셔갖고 뭐 국회의원을 오래 몇 번 했다거나 도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다거나 하신 분들 말고, 정치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인맥주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맥주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치를 업으로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혹시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처럼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갖고 있던 종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갖고 있던 종목들은 이날 기자회견해서 당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하한가를 갔어요. 그죠? 5,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되는데 이틀 만에 갔는데, 인맥 관련주는 그리고 대선 테마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특히 비정치인과 관련된 종목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앤코를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음은 큐로홀딩스.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죠? 오히려 이 종목은 새 종목들보다 앞에 설명드린 큐로컴이나 지앤코보다 위치적인 흐름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갔네요. 그죠? 에너지 영축한 이후에 상승, 다시 에너지 영축 이후에 상승.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바로 그냥 올라간 부분이 있었다. 그죠? 조금 더 좋은 흐름에서 큐로홀딩스가 간 부분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고요. 다음 종목은 서전기전 한번 볼게요. 서전기전 볼 건데, 서전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전기전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의 한국 전문가 참여 소식에 일부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에 급등을 하였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공략 종목은 바로바로 나가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 종목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이제 8시 50분 정도에 방송이 마무리가 되는데 52, 3분에 바로 종목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바로 입장하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52분에 나갑니다. 52분 정도에 바로 종목이 공개돼서 두 종목이 나가니까 기다리셨다가 종목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노란 톡방에서 종목 올려드리고 대응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방송하시는 동안 입장하시고 대기하고 계셨다가 제가 방송 끝난과 동시에 바로 종목 체크해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매수가 이런 부분에서 공략 같이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이 끝나야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방송하는 동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전기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주인데 지금 공략을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5배, 10배 올라온 종목을 만약에 대응을 하는데 이걸 더블 가기 위해서 먹으려고 들어간다. 이거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계좌가 깡통나는 지름길이에요. 최소한 초입에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더블 정도까지 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눌림이나 조정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미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가격이라면 한 3,500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3,500원에서 지금 13,000원이면 4배, 5배가 왔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가야 10배가 바닥에서 간다고 치면 지금 가격에선 더블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서 오히려 리스크를 떠안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전기전을 매수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만 그냥 홀딩을 좀 해보셔라. 흐름 자체가 이렇다. 여기서도 이런 이후에 앞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런 기간 조정 나온 이후에 재착 매수를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좀 기어준다. 마지막으로 불꽃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점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그래도 사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매매를 이 구간에서도 꽤 높았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도 높아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러웠는데
굳이 이런 데서 막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계속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갔다가 조정을 주고, 이 종목이 갔다가 조정을 주잖아요. 그죠? 종목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죠? 그랬더니 조정을 주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기간 조정.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바로 갈 걸로 생각하고 바로 산다. 이러지 마시고 조정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정도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사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가끔은 내 종목이 아닐 때는 놔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이미 바닥에서 3배, 4배가, 5배가 간 종목을, 10배가 간 종목을 더블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설거지에 당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초입에 최소한 초입이나 30% 이상이나 최소한 더블까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5배가 이미 가 있는 종목을 신규로 들어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좌 깡통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인성정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는 왜 올라갔느냐? 이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그죠? 전망의 비대면 의료 확대, 유헬스케어 드디어 움직이네요. 유헬스케어 다시 한참 동안 옆으로 조정을 줬던 유헬스케어가 드디어 움직이는데 그죠? 유헬스케어가 움직여서 지금 인성정보가 대장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라이프 시멘틱스가 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인성정보 바닥에서 지금 아주 깔끔하다는 얘기는 계속 저항이 됐던 122평, 그죠? 122평 저항 맞고 에너지 응축했다가 돌파됐어요. 그리고 주황색은 242평인데 242평 왔다가 다시 122평 있는 데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가 62평과 에너지 응축 이후에 돌파. 깔끔하죠? 2평 기준으로 보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격 기준으로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패턴도 있고 돌파가 있고 그 위에 2평까지 깔고 있는데 2평이 넘었다. 그러면 땡큐 단. 근데 뭐다? 돌파하는데 돌파를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네? 그럼 강하게 더 가느냐? 그럴 리 없다. 그죠?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다. 못 갑니다. 조정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재차 노려서 눌림의 매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거래량이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있는 부분에서 공격적인 대응.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없이 올라갔다. 그럼 반드시 조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성정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조정 주면 산다라고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비케어 볼게요.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었는데 돌파해서 120평까지 위에 깔았는데 돌파가 됐어요. 좋은 흐름인데 돌파될 때 불행히도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 이 가격대로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럼 조정시에 매수를 해서 조정시에 모아간다라는 매매를 대응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올라가더라. 그죠? 바로 위에 주황색은 242평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는 이유는 240에서 지지가 되고 뭐 깨지니까 무너지고 저항이 되고 그런 흐름이 보여요. 종목마다 특성이. 근데 얘가 240평 넘지 못했어요. 그럼 뭐 대차 이런 자리까지도 조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 시에 받아보는 건 괜찮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비트컴퓨터 볼게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도 다 지금 유사하게 242평에 저항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역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요.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그리고 이 가격대는 지금 11,000원인데 11,000원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네요. 그죠? 유헬스케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고점이 넘어가는데 고점이 넘어갈 때 뭐가 없다?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들이 다 10%까지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 이후에 에너지를 응축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눌림을 받는 거 좋아요. 돌파될 때 같이 따라가 보는 거 좋아요. 왜냐면 이미 한번 여기서 거래량이 없어서 밀렸기 때문에 두 번째 재차 돌파될 때는 실릴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눌림을 받거나 더군다나 밑에 2평이 깔려 있다. 완전 땡큐. 그리고 돌파되는 흐름에서 정고 넘어갈 때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이 실린다? 그럼 또 땡큐. 반드시 그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또 시간의 강세 걱정 한번 볼 건데, 시간의 강세 걱정 보기 전에 여러분들 또 노란톡에서 김유성 대표의 수익 바구니 검색하시거나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제가 5분 정도 남았는데요. 5분 사이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 얼굴이 화면에 방송에 나가고 있는 사이에만 무료 노란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방송 마치고 50분까지 하면 52분 정도에 바로 종목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목을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이 공략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방송 종료 후에 얼마 안 남았네요.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4분만 기다리시면 제가 종목 올려드려가지고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분이나 들어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조금만 기다리시고 주문 수량 종목 이렇게 바로 입력할 준비하고 입력창에 주문창에 주문하실 준비만 하고 대기하시면 제가 바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공략주,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입니다. 오늘 공략주 시장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예상가를 보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도 2.6포인트, 2.6P가 지금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예정이에요. 오늘 강하게 갈 종목들은 의외로 강하게 가면 더 세게 갈 수 있습니다. 평일보다. 평소보다 더 세게 갈 수 있으니까 5% 이상 10% 수익 정도 되는 부분에서 강하게 갈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오늘 공략 종목 두 종목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한 3분, 4분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리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 공략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해요. 지금 제 얼굴이 나가고 있죠? 제 얼굴이 TV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동안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의 강세 업종으로는 ECS가 시간에 좀 강했어요. 강했는데 ECS 그죠? 근데 금요일날 밀렸기 때문에 지금 반발 매수세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시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재택 관련주에는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락이 컸기 때문에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알죠?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컸죠. 하락이 컸으니까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종목의 특성을 보시면 음봉에 꽂히면 좀 밀려요. 그죠? 음봉에 꽂히면 좀 밀려요. 링네트도. 그러니까 꽂혔다고 음봉이 내려와서 조정이는 바로 사지 마시고 지지되는 흐름을 좀 보고 사세요. 종목의 특성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차트 흐름에. 사람이 바뀌지 않듯이 세력들도 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비행코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죠?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다. 대형 포장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의 시간이 좀 강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이후에 조정, 올라간 이후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깊게 들어와요. 그럼 올라간 이후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온다면 얘도 최소 이런 가격대까지는 한번 조정을 기다리셨다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돌판제 관련된 종목들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좋게 실적이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하락세. 얘는 지금 실적 발표가 좋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3거래일째 팔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거꾸로 보면 얘는 이미 돌파된 흐름이고 저항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삼성전자 아직 아니다.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노란톡에 검색하세요. 지금 제 얼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공략 종목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